오늘은 2023년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제425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날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이재명, 남노당의 주구들입니다. 그리고 김호철, 윤희근, 김관진, 무력에다 집어넣은 간자들입니다. 경찰위원장, 국가경찰위원장 김호철, 경찰청장 윤희근, 국방혁신부위원장 김관진, 그리고 박지원, 김무성, 김대기 등이 구축한, 박지원은 세상이 하는 간첩이고 김무성은 그와 연관지어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고, 김대기는 그들과 관련을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자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이 구축한 고위직 간첩들의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주변의 온갖 간첩들을 지금도 안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였던 박지원, 이정현, 김관진 등의 간첩 병풍 인사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 박지원이가 뒤에서 조종을 했고, 이제 이정현이 정무수석을 하다가 홍보수석을 하다가 당대표로 옮겨간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김관진,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저자는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이들의 간첩 병풍 인사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간첩 손식 육군소장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으로 국군 홍보 영상의 중공 장갑차를 시연하여 시진핑에게 충성 맹세함으로써 작년 11월 30일에 진급되어 육군 특전사령관에 보임되었다가 올해에는 1년 만에 사성장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진급 보임되었습니다. 김대기, 김관진, 신원식, 김무성, 박지원 등의 인사풀에 의한 간첩 병풍 인사입니다. 간첩 병풍 인사의 주범이 김대기, 김무성, 박지원, 김관진 등의 간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체포, 제거를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눈을 뜨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홍보 영상에다가, 국군의 날 홍보 영상에다가 이제 중공 장갑차를 시연함으로써 중공 간첩임을 널리 알렸던 손식 소장, 이자가 1년 1개월 만에 대장 계급을 달았습니다. 윤석열이 한 짓입니다. 바보 같은 윤석열이 한 짓입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이 중공 장갑차를 저 앞에다 시연했습니다. 저게 실수라고요? 개똥이다 이놈들아. 저게 실수일 수가 있느냐? 손식이라고 하는 놈이 대장 계급장 달려고 중공의 시진핑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장면이 아니더냐? 박근혜 청와대의 간첩 보임 인사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이정현이라고 하는 자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인사를 주물럭거렸다라고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이 가리방만 긁었고 이자가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문고리 3인방을 박지원이가 컨트롤했습니다. 왜? 저 박근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과 함께 백화원 초대소에 2002년도입니까? 백화원 초대소에 가갖고 묵으면서 X파일로 조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이들을 통하여 안보실을 장악했습니다. 안보계통을. 그리고 저거 보십시오. 이제 당대표로 이정현이가 옮겨가면서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박지원, 저 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간자 중에 간자입니다. 이정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가 바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박지원의 끈앞풀입니다.
손식 간첩을 사성장군으로 진급시키고 보임시킨 청와대 인사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간첩들을 앉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거는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김대기, 김관진, 김무성, 박지원 요 풀이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 간첩 박지원의 협박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은 오른쪽에 보십시오. 박지원 인터뷰. 60년치 X파일 국정원에 있다. 내가 갖고 있다. 이걸로 나는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언론계를 내가 주무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보면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윤 대통령 X파일도 가지고 있다. 작년 6월 10일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한 짓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이는 감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가 지키는 문재인도 감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X파일의 효력입니다. 간첩 보임 청와대 인사풀에는 당연히 김대기 중앙에 있는 비서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노무현 때 컸습니다. 노무현과 떠나프를 갖고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지난 5월 11일 날 윤 대통령이 간첩 중에 간첩 김관진이를 측근에 갖다 불러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십시오. 김관진이가 안보실장을 하고 있었던 2014년 6월 9일 날 저 채널A의 간자가 방송하는 장면입니다. 저 그림을 김정은과 황병서의 사진 그림을 보십시오. 저게 진짜 지 사무실에 붙어 있는 거라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저게 영상 조작으로 저걸 채널A가 띄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첩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김무성이는 박지원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저자가 5.18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야당의 그 당시 야당 부대변을 했나 했고 박지원이는 자기 자신은 내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끈끈한 정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대한민국을 이제 접수하는 장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가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 하단에 박지원이가 2000년도 6월 달에 이제 김정일이를 만나고 8월 달에 43명의 우리 언론계 대표들을 끌고 올라가서 만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을 X파일로 통치하고 있는 사실상 그림자 이 딥스테이트의 주구입니다. 박지원. 이자가 김대기를 컨트롤하고 김관진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갖고 김무성을 컨트롤해서 끌고 가는 청와대 인사풀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9일 남노당 인민경찰 민노총 등의 범죄 집단은 이태원 헬로윈 행사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을 집단 살해했습니다. 밟아서 죽이고 독극물로 죽이고 했습니다. 이임재 등 130명 용산 경찰들은 스크럼을 짜고 이임재는 용산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이 범죄 현장을 지켜줌으로써 소방서와 마찬가지입니다. 2차 경찰의 난을 성공시켰으며 무능한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등은 김호철, 윤희근, 이원석 등이 시신을 소각, 증거인멸하고 단순 압사사고로 거짓 처리케 함으로써 살인마 이재명 남노당 인민경찰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 일주기 행사를 주관한 159명 집단 살해 공범 이재명 남노당 일당은 윤석열 정부를 적반하장 비난하였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황병주, 한성리 등의 시신소각 증거인멸의 무능과 반역을 규탄합니다. 저 중에 반역질을 한 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황병주 그 당시에 사고대책 본부장, 한성리 사고대책 반장, 이 자들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황병주는 지금 동부지검에 검사장을 하고 있고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고 한성리는 울산에 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에. 이들이 60명의 이 거대한 검사들을 거느리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호남인민공화국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이원석, 황병주, 한성리 같은 이 시신을 소각해라, 증거를 인멸해라 명령한 자들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입니다. 밟아서 죽였습니다. 밀어 고함 뒤에 비명이 들렸고 저 자리에서는 한 20명 내지 40명, 많아야 40명 이렇게 죽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왔느냐? 술집에서 죽여갖고 나와서 쌓였던 이 159명의 시신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경찰, 언론, 남노당의 해법이고 경찰, 검찰의 시신 소각, 증거인멸, 윤정부의 무능을 규탄합니다. 지난 10월 31일자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의 보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은 10월 31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전국 18개 검찰청이 이원석이 지령을 내린 겁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희생자 154명 전원에 그 당시까지는 154명이었습니다. 검시를 완료하고 이 중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원 및 유족 확인 중이거나 유족 의사에 따라 이송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희생자 20명은 절차가 종료되면 인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마 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지금은 동부지검장이 돼 있는 자일 겁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검시 절차를 완료했다. 개똥이다 이놈들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고 넘겼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병주가 저리 하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놈이 저렇게 하였습니다. 유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신속히 검시 절차입니까? 정확한 검시 절차입니까? 윤 대통령의 무능이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대검은 사고대책본부 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지금은 동부지검장이 돼 있는 놈입니다. 비상대책반장, 지금은 울산지검장이 돼 있는 놈입니다. 구성에 대응 중이다. 저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한 공로로 서울 동부지검장, 울산지검장이 돼 있어서 각자 60명씩의 검사를 지휘하고 있는 간첩의 주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시신 소각 증거인멸의 주범, 공범, 종범, 어느 놈이 주범인지, 저건 남노당이 주범입니다. 저는 그 위에 중공 시진핑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호철, 윤익은, 이원석, 남구준, 손재한, 황병주, 한성리 이런 경찰과 검찰에 있는 놈들이 시신을 소각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을 해놓고 이것도 모르면 니도 간첩이다. 그래서 김호철, 왼쪽에 있는 김호철, 윤익은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청장, 저 밑에 국가수사 본부장 남구준이라고 하는 자, 지금은 옷을 벗었는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재한, 그 당시에 중부경찰서장을 했던 저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어디서 하고 있던 자를 불러 올려갖고 특별수사본부장을 시켰던 저자가 저 짓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황병주라고 하는 사고대책본부장, 이 자가 저 이원석의 지령을 따라서 시신을 소각해도 좋다, 이 짓을 했던 자입니다. 한성리 마찬가지입니다. 대책반장을 하면서 저 짓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자들을 똑똑히 봐두십시오. 이 자들은 충신이 아닙니다. 시신을 소각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주범, 공범, 종범들입니다. 올해 10월 29일 날 주변에 5명을 이제 살인하라고 교사를 했을 수 있는 전과 사범 플러스 5명의 이 측근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이자가 이 10월 29일 159명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남노당의 수괴로서 저 자리에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 인요한이가 가서 앉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윤 대통령은 윤익은, 김관진, 손식 등 암약하는, 드러내놓고는 일하고 있지 않지만 암약하는 간첩들을 측근 무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화려한 외치에 반하여 무방비 상태로 간첩 정부를 구축하는 윤석열의 내치무능 국민 반역을 봅니다. 2019년 6월 5차 평양 중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내의 통일 전선은 시진핑, 싱하이밍이 지휘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올해 6월 8일 싱하이밍 앞에 앉은 중공 간첩 이재명이가 15분 동안 지령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단장으로서 국군 홍보 영상에 중공 장갑차를 끼워 넣음으로써 11월 말에 삼성 장군 진급 특전사령관에 보임된 후 올해 10월 29일입니다. 사성 장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진급 보임된 중공 간첩 손식 중장을 우리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손식 대장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신원식 국방위 11월 장군 인사에서 수많은 간첩 장군들을 진급 요직 보임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타개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는 몰라도 손식은 알잖아요. 김관진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2014년 12월 15일 저 문재인이가 중공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입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제 중공의 간첩이 되겠다. 김정은과 함께 되겠다. 그 밑에 4월 27일 날, 2018년 4월 27일 날 김정은 앞에서 차렷 자세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시진핑에게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2018년 5월 7일, 8일 중공에 들어가서 다란에 들어가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5차례 만납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정은이는 시진핑을 5차례 만납니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는 대한민국의 통일 전선은 시진핑이가 싱하이밍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올해 6월 8일 날 싱하이밍 주중 대사는 이죄명이 중공 간첩을 앞에다 앉혀놓고 15분 동안 지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방송에 나온 것은 가짜 지령이고 실제 지령은 따로 앉아서 내렸겠죠. 그걸 7월 27일 날 이제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무력 도발을 하게끔 해서 무장 제2의 5.18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미군도 판단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중앙 하단의 중공 장갑차를 우리 국군 홍보 영상에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집어넣음으로써 시진핑으로부터 낙점을 받아 이제 삼성 장군 진급됐고 올해에는 사성 장군으로 진급된 손식이라고 하는 간첩놈을 봅니다. 이 자를 잡아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살고 잡아내지 못하면 니도 마찬가지다. 바보 윤석열, 간첩들을 측근 무력으로 저렇게 불러 앉혔습니다. 자, 김호철이는 문재인이가 갖다 앉혔으니까 3년 임기에 그렇다고 합시다. 윤희근, 당신이 갖다가 앉혔습니다. 김관진, 당신이 불러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손식이 당신이 갖다 앉혔고 또 김관진과 연줄이 있는 신원식이를 국방장관에다 갖다 앉혀서 손식이라고 하는 놈을 내 대장을 달아주게끔 하였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바보 윤석열, 이제는 못 봐! 네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휘하는 수사기구,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방첩사령부, 국방부, 수사본부, 각군 군사경찰단은 죄다 문재인이 5년간 구축한 그 이전에는 김호철과 김관진 등의 간첩단에 의해 구축된 중공 북한 간첩단의 리더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머저리티가 저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159명 집단 살해 사건, 증거인멸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간첩 리더십, 김호철, 윤희근, 이원석이 저지른 국가 반역이며 작년 10월 1일 국군 홍보 영상에 중공 장갑차를 시연한 국가 반역 사건의 주범 손식 소장을 오히려 진급시켜 특전사령관 및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한 대형 인사사고 또한 안보실과 비서실과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고위직 리더십, 그 당시에 김성한 안보실장, 김대기, 현재까지 비서실장, 이종섭, 그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 현 국방장관, 박종환,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이 저지른 국가반역 사건입니다. 집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수사기구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윤석열의 무능정부를 봅니다. 신원식도 김관진 간첩의 지령을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왜? 이번 인사를 보니까 48년 전 75년 4월 30날 자유월남 이 사우스 베트남이 무너졌습니다. 월남 패망의 주역 쭈옹딘주, 잘못 썼네요. 쭈옹딘주라고 하는 야당 당수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과 똑같은 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육군 대령 팜옹옥 타오 이자입니다. 육군 대령직위를 이용 베트콩 조직 재정비에 도움을 주고 여러 차례 구타타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일을 김관진과 손식과 또 신원식이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어느 놈이 이 자들을 건들겠습니까? 당신만이 수사하라! 이 명령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꿈, 아직도 살아있는 저 꿈은 동북 4성, 삼성에서 4성으로 만들어 조선성을 통일하여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간첩 인사 협조와 군경의 무장반란, 김관진 손식의 핵심 역할, 이거를 통해서 저 꿈을 이루려고 시진핑이는 지금도 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간첩놈에 의해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차례 북중, 중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혜주 목사님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삼중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삼중 약속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 적군 아수르군이 멸하여 주시고 아수르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모략을 써서 다윗 왕을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열왕기하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에 이루지 못함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은 나중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특별히 425회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이도벨이 스스로 자기 모략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공격 계엄령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을 척결하시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란 하마스가 일으킨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 가능성을 안고 진행 중입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하메이니 4자 전쟁 동맹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한반도 대만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이 대전략에 따라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은 40총선을 전후하여 땅굴 내란 제2의 5.18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힘당에 파고든 인요한 혁신위원장 일행이 이준상을 사면하려 하고 있고, 징계 철회라고 명칭을 변경했죠. 또 5.18 묘역을 방문하여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이 바로 제2의 5.18 무장 반란을 향한 시그널이라 분석합니다. 저 배후에, 인요한 배후에 제2의 5.18 세력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간자 김호철, 윤희근과 국방부의 간자 김관진, 손식을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재명 남로당에 의해 땅굴 내란으로 청산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대기와 배우의 김무성, 김관진, 박지원을 의심합니다. 김대기를 저는 의심합니다. 계엄령만이 답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다음은 한반도 대만 전쟁입니다. 세계의 전쟁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푸틴과 시진핑의 대전략입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하메이니 4자 동맹의 대전략, 한반도 곤란고원 땅굴 전쟁 일으키겠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올드시티라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 외곽으로 저렇게 장갑차와 탱크를 심어놓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라도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2016년 5월 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하이파라고 하는 해군 기지가 있고 한 저곳에도 3, 4분 만에 점령할 준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펑 터치고 올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왼쪽에 육해공군본부 저 옥타곤이죠. 옥타곤 본관 주변을 저렇게 파고 바로 3, 4분 내에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공, 대통령께서 경북공 저 청와대 안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주 근거가 저는 저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렇게 기지를, 거대 지하 기지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하메니 4자 동맹의 대가리 속 대전략은 한반도 곤란고원의 땅굴 전쟁입니다. 인요한이가 혁신위원들을 이끌고 가서 저렇게 참배하는 저 모습은 제2의 5.18을 향한 국힘당 인요한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패착,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예, 라이트. 그리고 스스로 5.18 유공자, 저는 5.18 유공자라고 판단합니다. 윤석열은 군대에 김관진 손식 간첩을 포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장군 달고 앉아 있겠습니까? 손식이를 안 쳤는데. 윤 대통령 고국의 결단, 고위직 간첩들을 수사하라. 수사하여 체포하라. 김규현 국정원장, 황유성 대한민국 방첩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박현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입니다. 이들에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집어넣어라. 이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일반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것이 답인 것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엄령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유튜버들 그리고 언론인 한 마리도 없습니다. 법조인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계엄령이 답입니다. 저는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저 완벽하게 준비된 사기 이 선거 시스템을 뚫고서 대통령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만 주변에 이 간첩 인사 풀이 작동하고 있어 간첩들을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갖다 앉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윤희근 저 경찰청장을 앉혔고 김관진 저 간첩을 또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갖다 앉혔으며 최근에는 손식 저 간첩을 중공 간첩을 이제 대장 계급을 따라서 지상작전 사령관 전쟁이 나면 총뿌리를 뒤로 돌아 대한민국 군대에게 돌릴 저자를 갖다가 앉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중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과 용기를 갖춘 대통령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휘하에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황유성 또 방첩사령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박현수 국방조사본부장이 있습니다. 불러서 고저야를 막론하고 이제 간첩을 식별하라. 특별히 고위직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을 색출하라. 이 명령 한마디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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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9명 내각 중에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스크럼을 짜고 계엄령밖에 없다. 이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가 이제 조작 방송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신호탄이 울렸고, 2017년 3월 10일 날 이정미 당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을 하던 그자가 파면이다 선고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이 사기 탄핵을 당하는 상태에서 황교안은 사기 탄핵을 협조하며 관리함으로써 문재인 간첩을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습니다. 황교안의 활동은 다 쓸데없는 활동입니다. 그 당시에 저것을 막았어야 할 자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남노당에 의해 집단 린치, 유린당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한덕수 내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 무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첩경은 5.18 유공자 자녀들을 공개 격리시키는 것이건만,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공약을 한 것과 윤 대통령 자신이 5.18 유공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될 국가 유공자를 쉬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 답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해야 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답해야 됩니다. 국가보훈부가 아닌 광주시가 저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총리, 한동훈 법무, 박민식 보훈이 이를 바로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됩니다. 카카오, 택시 이것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대통령이 5.18 유공자, 왜 유공자면 떳떳해야지 왜 그걸 비밀로 관리하느냐, 왜 이 한마디를 못하느냐, 바보 윤석열아. 답은 계엄령뿐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추를 잘못 단 5.18 정신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것을 철회하는 역사 펼쳐져야 됩니다. 나 5.18 유공자다. 그러나 5.18 유공자를 밝히고 그들 자녀들이 10점 가산점을 들고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카카오 택시 비난은 잘하더구만. 네 입을 벌려. 5.18 유공자 이제는 밝혀야 된다. 왜 말 못하느냐 바보 윤석열아. 당신을 대신하여 국힘당의 김재원 저 최고위원이 5.18 정신 립서비스였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보 윤석열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다치고 있느냐. 5.18 정신 헌법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 철회하고, 나 5.18 유공자 맞다, 나 이거 반납한다, 이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간첩 중에 간첩인 국가보훈처장에 발행된 광주 민주유공자증을 들고 있는 이해찬 간첩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거 까 보이세요. 난 맞다. 그러나 반납한다. 문재인 저놈도 저 간첩 중에 간첩놈도 민주유공자일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년 후에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고 5.18 유공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나 5.18 유공자 맞다. 유공자면 떳떳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압니다. 우리 19명 내각이 계엄령이 답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이제 국군의 날,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중공장갑차를 시연함으로써 이제 포스타 제너럴 지상작전사령관에 들어간 손식 간첩을 이제 당신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그 짓을 했습니다. 신원식이가 그 짓을 했습니다. 이 간첩단을 잡아내는 역사 이루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손시기를 대장에 앉힌 자가 당신입니까? 안보실장이니까 영향력이 있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 1년 반이 지나도록 고위직 간첩 한 마리라도 잡아봤습니까? 이제 대통령께 건의해서 고위직 간첩들을 수사하는 국정원장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경제기획원에서 커온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기에 아마 노무현 이 간첩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간첩 손시기를 갖다 앉힌 자가 바로 당신일 수 있어서 지목합니다. 법무장관님, 이게 대한민국 간첩공화국 고위직 간첩들을 당신이 법무장관, 당신 휘하의 이원석이라고 하는 저 반은 간첩이고 반은 충성하는 척하는 저자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증거인멸, 작년 10월 29일 날 159명 이 집단 사례를 눈 감아준 법무장관 한동훈을 봅니다. 이제 고위직 간첩을 잡아내는 그 역사가 법무참모로서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역시나 신원식이는 김관진이가 갖다 앉힌 자인 것이 손시기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저 안보실장 김관진 밑에서 국방장관을 했던 한민구의 역할을 당신이 똑같이 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10월 29일 날 대장 인사에서 확인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저 작년 10월 29일 날 증거 인멸할 때 경찰의 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증거 인멸을 묵인 방조했던 이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5.18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공무원, 군대,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 있는 그 세력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일을, 5.18 유공자를 이제 공개하는 그 역사 펼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명의 내각과 삼총사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덕수 내각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내각이 아니라 5.18 유공자들을 이제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그 가족들도 떳떳이 밝히는 그 역사에 이르는 우리 19명 내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내각 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의 간첩단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또 김대기도 김무성과 박지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간첩짓을 하고 있는 비서실장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까지 나온 저 손식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을 대장에 임명하고 지상작전 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나면 지상작전 사령관 휘하의 간첩들이 제2의 5.18을 일으킬 그러한 무장 반란의 세력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시진핑의 포석입니다. 이 일을 수행한 자가 박지원과 그리고 김대기와 김무성, 이러한 이 간첩풀입니다. 병풍 인사풀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덕수 내각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태용 안보실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대기 이 비서실장이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드는 그 역사 이루어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간첩들을 수색하여 성과를 보여라,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한덕수 내각이 이것을 조언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이래 앞장서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산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살해하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9일부로 대장군 7명이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간첩 장군들의 인사는 2010년 12월부터 간첩 김관진이 국방장관이 되면서부터 또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2014년 6월부터는 간첩 김관진이 안보실장이 되면서 그리고 2017년 5월부터는 간첩 문재인이 휘하의 간첩안보실장, 간첩국방장관을 보임시켜서 2022년 5월까지 장장 11년 5개월 동안 간첩 장군들을 국군에 심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를 심었습니다. 그 중심에 간첩 김관진과 간첩 손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11일 이 간첩 김관진을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끌어들여서 간첩 장군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지원, 김무성, 김대기 등이 간첩 김관진을 윤 대통령이 추천했다면 이들이 간첩을 심는 인사풀인 것을 알고 수사, 제거하셔야 합니다. 10명의 대장군들도 이를 알고 이번에 5.18 유공자 가족들을 식별 청산하는 일부터 추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정환 육군총장,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번에도 손식 간첩 특전사령관을 사성 진급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하는 간첩 짓을 하고 박정환이는 나갔습니다. 장군 간첩단을 발본색원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첩 김관진 손식을 우선 수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7일 날 국군 방첩사령관에 황유성 중장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 후배들 김관진이를 조사할 수 있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특명을 내리시면 됩니다. 수사해라! 이거 못하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문재인에게 줌으로써 구렁텅이에 갖다 쳐박았듯이 윤석열 당신도 이것을 이 죄명이라고 하는 전과사범 플러스 5명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 유추되는 저자를 대통령에 갖다 앉히는 역적의 반열에 당신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 옆에 서 있는 황유성에게 불러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김관진과 손식부터 수사하라! 이 명령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국방장관 신원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관진과의 이 연, 그것 때문에 손식이라고 하는 저 대장놈을 당신 손으로 사인을 해갖고 진급을 시켰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중공 간첩을 대장에 갖다 앉히고 지상작전사령관 전시에 총을 들고 뒤로 돌아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쏠 그자를 사성장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앉힌 간첩 중에 간첩 김관진과 신원식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은 이제 군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차기 합참의장이 국회 인준을 받기만 하면 바로 떠날 사람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명수 해군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간첩들이 수두룩합니다. 장군들 중에도 간첩이, 당신이 모아놓고 회의하는 그 자리에도 간첩들이 수두룩합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대한민국의 위중한 사태를 이제 합참의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합참의장과 이제 잘 연결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안수, 양용모, 이영수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신철, 손식, 고창준 대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식, 당신은 손을 들고 나 간첩 맞다 하고 스스로 옷을 벗는 그 역사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이제 제주도, 연평도, 백령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사령관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2명을 제외한 8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또 김계환 우리 해병대 사령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한 국면입니다. 그중에 간첩 손식이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위중함을 알고 10명의 대장군들이 깨어있게 도우시고 손식을 제거하는 그 역사가 우리 황유성 방첩사령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화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이 한마디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의로운 자가 이것을 건의하여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가 간첩이 아니라면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중에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과 이 죄명이의 무장반란 제2의 5.18이 가까워옴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헤쳐나가는 우리 10명의 대장군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개의 전장을 관리하는 미국의 대장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하메이니 사자 동맹의 머릿속엔 골란 고원, 예루살렘, 벤구리온, 마하나임, 하이파 등지의 땅굴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에게는 한반도 땅굴내란 전쟁을 위한 리허설이 되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북부 가자를 점령하고 하마스를 소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이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하메니 주전쟁은 따로 벌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땅굴 전쟁을 의미합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푸티 반군, 이락 반군, 시리아 군대 등의 이슬람 혁명 군대가 땅굴망을 통해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골란 고원 점령을 위한 지하드에 투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군대가 땅 속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 합참의 대장군 8명, 합참의장, 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우주군 사령관, 해안경비대 사령관, 지역사령관 6명, 아프리카 중부, 유럽 북부, 인도태평양 남부, 저기에 중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사령관 4명, 특수작전사령관, 전략, 수송, 사이버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 19명의 대장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골란고원 아시돗 야콥 인근의 땅굴 기지입니다. 골란고원 드론 비행장 인근의 땅굴 기지입니다. 골란고원 막시밈 인근의 땅굴 기지입니다. 골란고원 파자라 인근의 땅굴 기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 외곽을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땅굴 기지입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 지하의 땅굴 기지입니다. 마하나임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의 로시피나 공군기지 지하의 땅굴 기지입니다. 저긴 레바논에서부터 이슬라믹 지하드 이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이파 해군기지 주변의 땅굴 기지입니다. 저것은 레바논으로부터 헤즈볼라가 땅굴 기지로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하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 자문 역할을 하는 우리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 미 합참의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18일 갔을 때 17일 하루 전에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정지 작업을 했던 중부사령관 마이클 쿠릴라 육군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굴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파가 개발한 땅굴 탐지 장비를 당신이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남중국해 전쟁을 위하여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킬리노 해군 대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케메라 육군대장께서 땅굴 전쟁에 또 대한민국 장군단들이 저렇게 간첩 손시기가 당신이 주의해야 될 지상작전사령관이 되었다는 이 위기를 알고 대처하는 한미연합사령관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땅굴 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땅굴을 훤히 들여다보고 왜 지난 2017년도에 공고해서 18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개발된 이 언더그라운드 디텍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훤히 보면서 작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것이 이제 양동작전이라면, 이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양동작전이라면 진짜 작전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한 기지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이파 해군기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로시 저 공군기지에서 펼쳐질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골란 고원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진짜 전쟁이 앞으로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부 사령관이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굴 전쟁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 합참 의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19명의 대장군들이 되게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폴 라케메라 한미 연합 사령관과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전에 완벽히 대비하는 그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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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425회 땅굴 안보 구국 기도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기주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제425회 땅굴 안보 구국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